안녕하세요. 품격경영 아카데미 권혜진입니다. 오늘 품격경영 개론에서는 지난 시간에 상업정신의 본질인 어떤 상대방을 환대하는 마인드, 그리고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번외편으로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가, 결국은 홍보 마케팅 영역에서 검토해야 될 이슈들을 좀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찬사 쏟아지는데 안 팔린다. 현대 기아차 실적 미스터리라는 헤드라인으로 뜬 기사인데요. 이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신차가 나올 때마다 이제 유력 그런 자동차 업계 이제 미디어에서는 어떤 현대차의 발전을 다 칭송하고 굉장히 칭찬을 하고 아주 잘 될 것이라는 좋은 기사를 내는데, 그에 반해서 실제 실적은 좀 오히려 악화되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겠죠. 또 그건 사회적으로 이제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될 영역이지만,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혁신으로 할 수 있는 그 돌파구도 당연히 계속 찾아야 될 건데, 그 영역에서 오늘 그 소통의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이 기사, 현대차에 대한 기사들을 좀 보다가 우연히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미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자동차 회사 다니다가 뉴욕에 산 지 1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 한국차 사려고 기아와 현대에 가도 딜러가 관심도 없고 딜도 없어서 15년간 혼다차 세대, 닛산 세대, BMW 타고 다녀요. 제가 사는 곳은 가정에 2대씩은 필요해요. 요즘에 드라마 영향으로 한국차 산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좋은 딜이 있고 가격 대비 조건이 더 나은 다른 회사로 가게 돼요. 남편 이야기는 지금은 큰 이익보다 길에서 차를 많이 보이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많이 보이는 차에게 관심이 가는데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의 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아마 미국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분 말씀에 공감을 하시겠죠? 저는 미국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댓글을 보면은 사실 저는 현대차에서 이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아마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모르지 않겠지만 왜 현대차가 내줘야 되는 실적, 낼 수 있을 것 같은 실적을 내지를 못하는지, 그거는 현대차가 만든 이 차의 어떤 이미지,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어떤 그 대중적인 소통을 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제시한 기사에 이 사진도 같이 자료 사진으로 떴었어요. 현대의 모터쇼에 이제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이제 기용을 했는데, 물론 지금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스타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그래서 거의 세계적인 셀러브리티가 됐지만, 이 현대차에서 전달해야 되는 어떤 브랜드 이미나 가치, 그리고 그것의 타겟 고객과 이 방탄소년단이 정말 잘 매칭이 되느냐, 그래서 현대가 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점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내친 김에 그 현대차가 고객한테 어떤 모습을 어필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대차의 어떤 중요한 그런 VIP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대목에서 좀 이미지 메이킹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한 이런 행사에서도 과연 이 차의 가치를
그리고 이 차를 사줘야 되는,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차를 사줘야 되는 고객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욕구를 잘 만족시킬까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전체적인 기획과 연출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아우디와 이제 이 벤츠 CEO들의 모습 사진을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하모니를 통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미적인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차의 메이커, 결국은 그 오너고 그 오너의 리더십인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는지가 결국은 이 한 장의, 이 한 컷의 이미지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차 브랜드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급한 소통 매너라는 거는 결국은 고객한테 내가 표방하는 가치, 내가 약속하고자 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이 정말 일치를 하느냐, 정말 하모니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처음에 KTX 개통될 때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들떠 있었죠. 근데 그때의 이제 홍보 기사인데요. KTX가 개통돼서 전국이 이제 2시간 생활권이 되고, 뭐, 즐거운 여행 많이 누릴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기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뭐 즐겁게 웃으면서 가고 있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여행을 다니는 그런 즐거움, 낭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고, 특히 차량 안은, 열차 안은 실내인데, 아웃도어 의상을 그냥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도어와 인도어의 구별이 없는 것이고, 인도어 경험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도 보시면은, 이제 KTX 서비스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심지어 비행기처럼 승무원이 탑승하는 그런 서비스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요. 뭐, 승무원이 이렇게 90도 절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 한국식이니까요. 다 좋은데, 여기 그 손님들을 보면은요. 역시 아웃도어용 외투를 그대로 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는 당연히 뭐 승객이나 뭐 승무원이나 서로 눈맞춤 인사하는 거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뭐 앉기는 앉았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듯한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는 공손하게 인사를 잘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고객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치와 이미지를 이런 홍보 사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아무런 그런 실무적인, 상업적인 검토가 없이 언론에 막 뿌려지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옛날 자료인데요. 어떤 감독님이 이제 음식에 관련된 영화를 찍는다는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한 폭의 멋진 그림 같은 그런 영화를 요리를 소재로 찍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영화를 찍으려면 당연히 음식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한국 음식에 대한 거라면 당연히 한국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될 거고, 서양 음식이라면 당연히 조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보면은 지금 디저트를 먹고 있거든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는 디저트인데, 지금 앞에 레드와인이 놓여 있고, 보통 레드와인은 디저트하고 같이 먹지는 않거든요. 디저트를 먹을 때는 스윗한 그런 그 디저트 와인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 달달한 디저트의 맛과 서로 이제 조화가 될 텐데,
디저트하고 보통 먹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디저트의 맛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레드와인을 그냥 놓은 이런 상태가 방증을 하는 것은 지금 이 감독이든지 아니면 이 감독을 인터뷰한 당사자라든지 이 음식 문화에 대한 기초 소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각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 자료도 사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이제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이제 와인 다이닝도 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셀링 포인트로 해서 이제 유명 지휘자를 초청해서 이제 대담을 거기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물까지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연출이 아닌가. 이 와인은 마시는 순서가 있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어울리는 음식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와인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와인이 놓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먹는 사람한테 가장 편안하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이 이제 전혀 연출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 음식점은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서빙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와인까지 다 돼요. 라는 것 자체를 그냥 나열적으로 보여주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국 손님들을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 출신의 어떤 고급한 어떤 경제력이나 지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급 손님들을 이 식당으로 유치하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게요. 역시 또 그때쯤입니다. 아마 2000년대 중반쯤일 텐데 어떤 작가가 이제 프랑스에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시절을 회고를 하면서 이제 요리의 장르보다는 완성도가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인터뷰 사진인데, 푸아그라를 주문해서 푸아그라 접시를 앞에다 딱 놨는데 앞에 있는 음료는 그냥 맹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음식 공부를 해보면 푸아그라는 맹물하고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맹물하고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정말 미각을 사랑하고 정말 미각을 즐겨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푸아그라에 어울리는 와인을 옆에다 놓고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사진을 통해 이렇게 입증을 하면서 말로 프랑스 미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많은 문화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조예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문제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검색해보면 금방 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음 사진을 이제 보시면요. 샤브샤브입니다. 우리가 샤브샤브 많이 먹잖아요. 국내에서도 많이 먹고 특히 이제 중국 가면은 많이 먹게 되는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식 식당에서의 샤브를 먹을 때 보면은 재료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소스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근데 재료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나씩 담가서 흔들어서 재료를 살짝 익혀서 거기에 맞는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원래 샤브를 먹는 방법이고,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 샤브샤브를 먹는 묘미인데, 실제로 많은 한국식 샤브 요리를 먹을 때 재료를 그냥 다 때려놓고 한꺼번에 끓여서 마치 찌개 끓이듯이 탕 끓이듯이 해서 먹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섞어서 많은 재료를 섞어서 그 복합적인 맛을 음미하는 게 어떤 한국식 식문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 기원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신선로 같은 음식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요리의 어떤 그 샤브샤브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을 때 그 기원은 외국이고, 거기서 발달된 이걸 가장 최상급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 정말 그 사회 최상류층이 이거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왜 그렇게 먹는지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저 사람하고는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맥센스한, 정말 맥센스한 어떤 그 대화가 되겠구나. 저 사람은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부지불식간에 아마 놓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또 재밌는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중국의 리더와 북한의 리더가 이제 중국의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 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래요. 여기를 방문하셨어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인데, 이분들 자세를 보면 굉장히 공손해요. 앞에 손을 탁 모으고 공손하게 과학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 과학을 존중하는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이런 유명인들도 그렇지만 그냥 단순 홍보 사진 을 볼 때도 정말 소통에 대한 이 메시지 전달에 대한 마인드가 참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이거는 모 대학의 홍보 사진인데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소통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눈맞춤이다. 눈맞춤 스마일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홍보 사진들 보면은 소통하는 것처럼 연출은 하되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연출한 건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진도 역시 정말 전형적으로 한국식으로, 이 사진의 모델로 나와 있는 여학생마저도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딴 데 보고 있거나 자기 생각 딴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이 대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동체 교육이거든요. 공동체 교육을 강조하고 어떤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사진을 내보내는 것은, 아마 외국 같았으면은 이제 광고 대행사한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너무나 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어딘지 밝히면 한양대거든요. 한양대의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학생들이 CES에 나간 것 같아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에 나갔는데, 이제 그 외국인 손님한테 이제 제품들을 설명하는데 그 눈맞춤 소통하고 있는 장면을 또 잘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내보내는 센스, 중요합니다. 다 안목이죠. 옛날 사진이지만 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서로 비즈니스 상대방이 서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물건을 보거나 문서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은 상대방의 눈에 집중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어떤 물건을 바라보고 있거나 서로 딴 데를 보고 있는 사진 자체를 내보내지를 않아요.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는 이 삼성을 배경으로 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눈 맞추면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사진이 보여지고요. 종합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와인 수입사 광고 사진 같은데요. 이제 왼쪽은 이 손님들이 다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다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손님들이 다 이제 각자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홍보 사진이죠. 한국의 홍보 사진들은 오른쪽과 같은 연출이 대부분이고, 이 왼쪽과 같은 연출은 정말 보기가 드물어요. 그 다음 제가 갖고 온 맥주 광고 사진도 거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제는 다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사례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참이슬 광고인데요. 이 홍보 사진의 선정에서도 이게 이 고객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제대로 표현되고 있느냐에 대한 철저한 리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홍보 사진이 과연 그런 철저한 리뷰를 통해서 선택된 컷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 사진을 선택한 사람은 이 사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에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기업 홍보 사진 중에 이제 조직 문화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사진만큼 잘 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캡스라는 그 보안업체의 인터뷰 사진인데, 보면은 건배를 하고 있는데, 자,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소통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정말 연출이 참 잘 됐어요. 네,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직이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겠죠. 다음 사진은 참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저 같으면 이런 사진을 홍보실에서 절대 내보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이게 모 호텔에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 우승 축하 행사를 연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기아 타이거즈에서 그냥 내보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선수는 분명히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 구단주실 텐데요. 이 정의선 부회장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소통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정작 이제 딴 데를 보고 있는 사진이 하필 찍혔어요. 이런 사진을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교감하고 있는 사진을 내보내는 게 이제 홍보실의 바람직한 마인드겠죠.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업 정신은 상대방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철저한 사전 준비, 거기에 맞춘 전략적인 소통을 잘하는 것, 그것은 어떤 그 비즈니스 리더인 내가 준비해야 될 영역이라면 이렇게 불특정 3자한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기획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소통에 대한 감각이 좀 더 활짝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투자한 것과 다르게 굉장히 오도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리뷰를 하고 제대로 된 감각을 갖기 위해서 학습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바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해결을 하면은 금세 정말 체감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